사랑하기에 떠나야 했던 마음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가슴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끝내 꺼내지 못하고 혼자 삼켜야 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한 줄기씩 떨어지고 마당에 흙이 젖어 냄새를 피워 올렸습니다. 순이는 어미의 이불을 여미고 나서 텅 빈 쌀독 앞에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쌀이 없었습니다. 내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밥 됐느냐? 어미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가늘게 새어 나왔습니다. 순이는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예, 어머니. 금방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빈 솥을 바라보며 순이는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겠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것이 툭 하고 놓이는 소리였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마루 앞에는 묵직한 쌀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자루였지만 묶인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신가? 순이는 쌀자루를 안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루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들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죽을 써서 어미에게 먹였습니다. 어미는 아무 말 없이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빗소리가 지붕 위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이번에는 마른 장작 한 다발이 마당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나물이, 그 다음에는 생선이 문 앞에 놓였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는지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올 때마다 반드시 비가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시작되자마자 방문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순이는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는데 그 사람의 윤곽은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젊고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나무짐을 마당 한켠에 조심히 내려놓으며 그는 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보았습니다. 이마 위로 작고 단단한 뿔, 개가 돋아있는 것을. 순이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보일 만큼 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쓸쓸함이었습니다. 그는 오래 마당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문틈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순이는 이번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장독대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빗물이 머리에 떨어졌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대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멈추는 소리. 순이가 마당에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덕천이 대문 안으로 한 발을 들였습니다. 순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쌀이랑 장작 당신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덕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인 까닭입니까? 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덕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빗속에 서서 순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순이는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나란히 서서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비가 내리는 밤이면 덕천은 마당에 왔고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천은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순이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이는 어미 이야기를, 남편을 일찍 잃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천은 그럴 때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순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최 씨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이 든 해에도 곳간을 채우는 사람이었고 남의 논이 흉년이면 헐값에 사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했지만 따르는 척했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존경이라 여겼습니다. 그 최 씨가 순이의 마당에 들어서며 주위를 한번 훑었습니다. 새로 쌓인 장작더미를, 말끔히 손질된 텃밭을, 처마 밑에 가지런히 놓인 항아리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입가에 알 수 없는 웃음이 스쳤습니다. 순이야, 근래에 이상한 소문이 있더구나. 최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젊은 남자가 내 집을 드나든다고. 과부 집에 그러면 쓰겠느냐. 순이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입을 막아줄 수는 있다. 대신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최 씨는 돌아서면서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시선이 잠깐 머물렀습니다. 저 많은 장작이 어디서 났는지 최 씨는 이미 알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처마 밑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덕천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순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이네 집에 밤마다 도깨비가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장 최 씨의 집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미 복례도 처음에는 혀를 찼습니다. 즉, 과부가 도깨비랑 어울린다니. 그 어미가 알면 기막혀 뒤집히겠구먼. 그러나 복례는 순이가 새벽마다 혼자 어미를 업고 약방까지 걸어가는 것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복례는 그날 저녁 주저하다가 순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야, 내가 어떤 아이인지는 내가 안다. 그러니 조심해라. 사람들이 무서운 건 도깨비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야.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례 할미의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마 아래서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빗속에서 나지막한 발소리가 멈추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무언가가 문 앞에 놓이는 소리. 순이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문 앞에는 어미의 약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덕천은 이미 없었습니다. 순이의 어미가 약을 먹고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미는 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깨비라 했느냐? 순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미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두렵지 아니하냐? 어미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온 날이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두 손이 한동안 그 자리에 포개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덕천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처음으로 방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호롱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덕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마의 뿔이 호롱불에 어른거렸습니다. 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왜 처음부터 나를 도왔습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덕천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다 보았소. 당신이 빈솥 앞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는 것을. 덕천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등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등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너무 작았소. 덕천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호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지붕 위에 가득 찼습니다. 그 밤 순이는 덕천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물었고 덕천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의 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장 최 씨가 마을 사람 여럿을 데리고 순이의 집 앞에 왔습니다. 횃불을 든 이도 있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도깨비를 집 안으로 들인 년이 마을에 있으면 재앙이 온다. 도깨비를 내쫓아라, 최 씨가 외쳤습니다. 순이는 문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와 어미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순이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례 할미가 군중 사이에서 지켜보다가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최 이장, 그 쌀이며 약이며 누가 이 과부한테 이만큼 챙겨줬소? 당신이 챙겨줬소. 복례가 쏘아 붙였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잠잠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순이의 집 지붕을 향해 던졌습니다. 기왓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덕천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비도 내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순이의 집 앞에 선 덕천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덕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덕천은 오래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덕천이 말했습니다. 춘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면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져야 하는 꽃처럼. 덕천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은 당신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일입니다. 그늘이 싫지 않습니다. 춘희가 말했습니다. 덕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내린 결심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나는 100년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당신이 늙어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그것이 나 같은 것에게 허락된 슬픔입니다. 덕천이 낮게 말했습니다. 춘희는 눈을 들었습니다. 덕천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쓸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춘희는 그 표정에 아무 말도 얹지 못했습니다. 덕천은 춘희의 손 위에 작고 낡은 노란 비단 주머니를 얹었습니다. 춘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덕천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오십시오. 춘희가 말했습니다. 덕천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의 등이 달빛 아래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매일 저녁 문 앞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춘희는 손에 쥔 노란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그만 돌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강돌이었습니다. 어미가 방에서 불렀습니다. 춘희야, 밥 됐느냐?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천천히 일어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잘 붙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빈 장독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덕천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춘희는 잠깐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미의 몸은 더 나아졌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춘희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복내 할미가 가끔 나무를 들고 들렀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다가 이내 굵어졌습니다. 춘희는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빗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켠 춘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장독대 옆에 처음 보는 꽃 한 포기가 피어 있었습니다. 빛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란 꽃이었습니다. 언제 심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춘희는 그 꽃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손으로 꽃잎을 건드렸더니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꽃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이 와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춘희는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미는 마루에 앉아 볕을 쬐었습니다. 마을은 그 겨울을 무탈하게 넘겼습니다. 복내 할미는 최 씨가 창고에 숨겨둔 쌀을 관아에
고발당해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란 꽃은 봄이 되자 더 환하게 피었습니다. 순이는 밭을 매다가 허리를 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먼 산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빗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순이는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주머니 속 강도를 꺼내 잠깐 손 안에서 쥐어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해졌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장독대 옆에서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은 채 떠나보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슴에 품은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상에는 마음을 다 쓰면서도 그 마음을 끝내 전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도깨비든 사랑이란 언제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이는 그 뒤로도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당에 나왔다고 합니다. 노란 꽃은 해가 바뀌어도 시들지 않았고 강돌은 언제나 손을 쥐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덕천이 다시 왔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순이의 집에는 그 뒤로 한 번도 쌀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난 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은 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혜의 등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가슴에 오래 남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